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린의 공인노무사 변호사 조석영입니다. 앞전 시간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각하사유, 기각사유들 좀 대표적인 것들 좀 살펴봤고요. 신청인 적격을 가지는 근로자가 누구인가,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는 그 근로자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했고요. 이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이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련된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자도 많고 내 사용자는 저 사람인데 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더니 안 된다라고 해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는데 그 5인이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련된 것들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부당해고 구제 선심 요건 중에서 이제 상시 근로자 5명,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근로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들어갔을 때 상시 근로자 5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5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상시적인 5인이 아니라 상태적인 5인이 아니라 상시적인 5인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의 그 5인 이상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산정 공식이 생겨서 시행령이 들어왔어요. 총 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에서 총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를 나눠서 그게 5인이냐 이상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2분의 1 원칙, 산정 기간의 2분의 1이 5인 미만일 때는 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고요. 4인, 이게 산정 공식이 4인으로 나왔지만 또 2분의 1을 넘어갔을 때는 30일 중 뭐 15일이 넘어갔을 때는 또 5인 이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상담이 왔어요. 근데 나하고 근로자가 3명이다. 그러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물어봤죠. 혹시 일당으로 오시는 분이나 아르바이트 분 없으세요? 했더니 많죠. 하루에 7명, 8명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리짐작 하지 마시고 꼭 노무사나 변호사를 꼭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1원칙 산정기간과 공식, 전체 가동일수 중에서 전체 가동인원 중의 연 인원, 이게 상시 근로자 수다. 산정기간, 사유 발생 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평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정 기간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해고나 징계, 그 산정 기간, 사유가 발생한 1개월 기간의 그 가동 일수, 연인원, 여기서 이제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든 총합, 가동일수. 보통 이제 가동일수라고 하면은 한 달이 30일이라고 보면은 사실 뭐 22일 가까이 되죠. 월화수목금. 뭐 토요일까지 일하면 토. 이런 식으로 그 30일이 아니라 가동일수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마 산정 기간은 3개월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인원이 132명이에요. 가동일수가 뭐 이제 뭐 24일이라고 치자. 뭐 이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뭐 3개월이면 연인원도 더 많아지겠고 가동일수도 더 많아지겠죠. 그건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눴더니 5.5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네, 재원칙 이제 2분의 1 특례 규정이 있어요. 평균치가 5.5가 나왔는데 2분의 1, 15일은 2명이고 뭐 나머지 15일 동안은 12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이 넘기 때문에 5인이 안 되는 기간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간주가 되지 않는다.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5인 이상 공식 결과가 이제 4.4명인데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 1 넘는다. 그럼 5인 간주가 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평균은 5인 미만이냐, 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 따지는데요. 이렇게 가동해서 한 달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저희 담당자가 한 달 기준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평균을 내면요. 산정 결과는 4.8명이지만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 1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일 가동을 했는데 산정으로 했을 때는 5.3명이에요. 근데 5인 이상이 이게 12일이면은 12일은 이거 절반이 넘죠. 이런 경우도. 평균은 5인 미만이나 이제 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산정범 위 근로자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래 분모는 가동일 쓰고 위에는 근로자 수잖아요. 이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근데 실질적 근로자도 프리랜서도 들어가는데 요건 또 이게 이 사람이 근로자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요 부분은 그래서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진짜 3.3%만 뛰는 뭐 서빙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이 쉬우니까 넣는 게 좀 편합니다. 실질적 사용 종속 관계로 통해서 한정 대상 포함을 한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 관계를 통과한다면은 들어오겠죠. 지금 5인 이상 판단하는 거 숫자 계산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 또 실질적 사용 종속 관계를 또 다른 사람의 실질적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빼고 5인 이상이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분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통 증거를 잡고선 판단을 합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군성된 경우에서는 이제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 친족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나만 근로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 대외 파견 근로자, 도급 영업 근로자는 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결국 이제 최전 점검을 해보면요, 동거 친족 외 일반 근로자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 도급은 제외를 하고, 연 인원과 연 가동 일수를 판단을 해야 되고, 결과가 5명이 넘어가요. 5명이 넘어가면 일단 오케이인데, 다만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의 2분의 1을 넘어야 됩니다. 만약 2분의 1이 미만이다. 그러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최종 판단으로는 부당해 고지 신청이 불가능하다. 5인 미만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도 그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안 되지만 법원은 가능하냐? 요거도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에서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도 어렵고요. 근데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23조 부당해 해고를 하지 않겠다. 4인 이하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그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어렵고 법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확한 산정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한다.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들어갔을 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를 해야 되고 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여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5인 이상 넘어가는 부분 사업장들은 고용보험 득상실 내역을 띄면 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4대 보험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그 근무표 이런 것들 꼭 확보를 하세요. 근무표라든지 업무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 카톡방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좀 미리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